예, 아, 예, 오늘 2022학년도 토요 한글학교 워크숍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토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홍훈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센터장, 뭐 국제장학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교토한국교육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이제 이곳 교토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제 이제 강의 도중에 이 교토를 중심으로 한 그 한국과의 어떤 역사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유적이라든지 사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토는 상당히 예, 모든 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장소인데요. 이참에 이제 교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풀려서 이제 교토에 오시면 또 이런 장소들도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백제사라는 절입니다. 그 명칭을 백제사 그대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장소이죠. 여기 우선 이제 일본에는 저희 이제 제일 동포수가 이게 이제 2015년 통계입니다만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45만 명. 여기 조금 줄어서 한 지금 현재는 한 43만 명 가량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는 약 한 100만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거의 한 60만은 기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기화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점점 기화가 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3, 4세로 이제 내려오면서 기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육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여기 한글 학교, 즉 한국어 교육기관은 이렇게 뭐 여러 어떤 다양한 어떤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한글 학교가 되겠고요. 한글 학교는 이제 주로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민단과 조청년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조청년은 이제 북한 쪽 그 단체죠. 우리 민단은 우리 한국 쪽 단체인데 조청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조청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지금 조청년 쪽은 사실은 뭐 거의 3만 명, 과거는 뭐 50만이 넘었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은 약 40만은 민단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는 민단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원과 이제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한국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학교에 그 한국어 학급을 개설한,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 채택학교다, 이렇게 부르죠. 채택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만 있는 특이한 어떤 그런 이 클래스인데요.
일본 학교에 민족학급이라고 따로 학급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일본에 사는 이제 그 외국인들을 위한 그 외국인 학급을 가리키는데요. 사실은 이 민족학급은 뭐 한국 민족학급도 있고 중국 민족학급도 있고 뭐 미국 민족학급도 있고 다양한 학급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민족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학급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간사이 지역, 이곳 오사카, 나라, 교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 한국을 굉장히 좀 무시를 하고 좀 싫어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다른 어떤 그런 한국어 여러 가지 어떤 학급 그런 기관에서는 실제로 한국인보다, 즉 우리 동포보다는 일본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제 왕래가 끊어지고 이런 교류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토만 작년에 한 2,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한국어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2년도 토픽 일정인데요. 일본에서는 1년에 3회 실시를 합니다. 4월과 7월과 10월 이렇게 3회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스피킹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죠. 자, 여기가 이제 교토입니다. 많이 이제 와보신 분들이 많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교토에는 약 한 1,500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는 신사만 해도 거의 한 500개가 있습니다. 그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기요메저 테라라고 청수사라는 사찰입니다. 저도 이제 교토에 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교토와 오사카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사찰들이 사실은 과거 고대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 사찰도 바로 백제인에 의해서 사실은 건립된 사찰이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그 남바라는 곳이 있고요. 남바는 이제 오사카의 중심거리고 거기에 도톤보리라는 또 운하 같은 이제 물이 흘러가는 도톤보리라는 운하가 있는데요. 그 도톤보리를 만든 사람이 백제 왕족인 나리아스 도톤이라는 백제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리아스 도톤의 손자가 마무로모지라는 여기 장군인데요. 바로 이제 교토가 수도였던 교토가 이제 794년부터 수도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천황이 간무천황이었습니다. 이 간무천황 당시에 활약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장군의 이름이 마무로모지라는 장군인데 그 마무로모지가 바로 백제왕족인 나리아스 도톤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로모지가 바로 주창해서 만든 절이 바로 이 기요메저 대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느 곳에도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과거 고문서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절의 초기의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근각사, 킹카쿠지라 그러죠. 자, 이런 이제 절들이 사실은 바로 이 교토를 대표하는 그런 절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연수회를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사 연수를 강의보다는 주로 역사 탐방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선생님들의 연수는 대개 자체 연수에 맡기고 있죠. 즉 매달 한 번씩 그 우리 자체 연수회를 개최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가끔 건너뛸 때도 있지만은 되게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원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들끼리 토론하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강사 연수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강사 연수회는 과거에는 이제 강의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와 이제 따로 떼어놓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배경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우리 동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동포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우리 한일 간의 역사 또 문화적인 이해 이것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역사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우리 이 윤동주 시비와 그 다음에 이제 백제유적 중심으로 탐방을 했습니다. 자, 이 보시는 지금 이 윤동주 시비는 교토의 유명한 사립대학 도시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시사대학에 있는 바로 윤동주 시비입니다. 이 도시사대학은 그 메이지 유신 후에 1875년에 당시 목사인 미지마조라는 목사에 의해서 이제 영어학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시사대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는 일체 동상이라든지 비석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있는 그 이 시비가 이 윤동주 시비와 옆에 또 정경 시비가 또 있는데요. 이 시비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비석일 수 있습니다. 이 설립자인 미지마조 목사의 동상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우상 숭배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동주 시인은 사실은 이제 일본의 한가한 그 외국의 그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비를 여기 이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본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성을 가진 그런 국가라는 것을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윤동주 시인을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윤동주 시인은 1917년 출생합니다. 저기 그 당시 이제 북간도의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죠. 북간도의 명동촌은 현재 그 중국 그 동북 삼성의 거기 길림성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17년에 태어나서 나중에 1945년 2월 16일 날 그 후쿠오카 핵무소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아 대학을 졸업한 그 교우회가 거의 그 서거 50주년이 되는 1995년도에 대학의 허가를 얻어서 이곳에 시비를 세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을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출생지인 그 윤동주 시인의 명동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명동촌은 당시 그 애국지사들의 하나의 그 뭐랄까요? 애국지사들을 길러내는 하나의 터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 마을로서 이제 항일 운동의 중심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졸업한 그 임명동 서학교는 여기 졸업한 애국 그 지사들이 한 1200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안중근 의사도 이곳에서 거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명동 서학교를 거쳐서 나중에 용정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그 용정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중학교 은진중학교를 다니다가 윤동주 시인과 같이 다닌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촌형인 그 송몽구와 그 다음에 송몽규하고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배우 그 문성근 씨의 부친으로 그 유명하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평양에 숭실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신사 참배 문제로 나중에 또 동맹퇴학을 하게 됩니다. 자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용정으로 와서 이제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에 이제 서울의 이제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의 연희전문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941년 이제 졸업할 때 본인의 그동안 이제 시를 모아서 이제 시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 시집이 그 유명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일제 그 감시로 시작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당시 이제 친구인 그 정병욱 그 후배에게 원고를 맡기고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립교 대학에 이제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한글 시를 쓴다는 그런 이유로 또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징용이 또 임박해서 다시 이제 그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으로 영문과로 편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도시사 대학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윤동주 시인의 그 바로 이제 이걸 이제 작년에 우리 한글학 교수님들 연수하는 장면인데요. 제 뒤쪽으로 있는 이제 여기에 윤동주 시비와 그다음에 이제 정지용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도 바로 이제 이 도시아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는 선후배간이고 또 정지용 시인은 이제 한때 이제 납북 시인으로 규정이 돼서 그 우리 한국에서 모든 시가 검수가 되었다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해금이 되어서 이제 교과서에도 시가 실린 분이죠.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실제로 윤동주 시인을 세상에 나오게 한 분이죠. 윤동주 시의 그 시를 세상에 발표를 하고 또 원래 내고자 했던 그 시집을 처음으로 이제 출간한 사람도 바로 정지용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은 굉장히 양면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교토에 보면 또 류코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류코쿠 대학은 교토에 또 니시 홍간지라는 그 유네스코 그 유산에 등재된 아주 큰 사찰이 있는데요. 그 사찰의 저 재단입니다. 그 재단이 이제 그 대학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품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즉 안중근 연구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센터에서 단순히 유물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도 개최를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본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또 실제 이 생활 속의 어떤 그런 일본의 모습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떤 역사 문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역사 문화를 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리코쿠 대학의 안중근 연구센터의 전시물과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실을 배우고 가르칠 때 이 사피어 오프 가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피어와 오프는 그 언어 사회학자이죠.
그래서 이 사피어 오프 하이파시스의 요지는 언어는 반드시 그 나라의 그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언어는 문화와 따로 떼어서 그렇게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 학습에는 반드시 문화 학습이 동반된다는 그런 이제 가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저는 이제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항상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는 이 곳은 일본에서 가장 그 큰 신궁입니다. 예. 그 일본에는 그 신사가 약 한 8만 개 가량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사가 바로 이 이세 신궁입니다. 바로 이제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인데 이 이세 신궁의 넓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내궁과 외궁으로 나눠져 있고 그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 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 신궁에 지금 이제 제가 지붕의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세 신궁의 바로 본전입니다. 여기 이제 이 지붕은 갈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새로 입힌 하나의 그 모형이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야복기라 부릅니다. 가야복기. 이 가야복기는 쳐보시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지붕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토에 있는 가야복기 마을입니다. 예. 가야부키노 사토라에서 가야부키 마을, 즉 이런 이제 갈대로 지붕을 이은 이 지붕을 이룬 어떤 집단촌인데요. 이 가야부키를 일본 사람들은 이 가야부키가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 가야부키의 가야는 우리의 어떤 고대 국가의 가야를 가리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자가 아닌 일본의 학자들이 해서 이 가야부키의 가야, 즉 이 지붕의 이형을 우리 바로 한국의 가야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김해, 옛날에 금강가야 있죠. 그 김해 낙동강 주변에 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초가 지붕을 집으로 이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갈대로 합니다. 예. 갈대는 수명이 약 한 집보다는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렇게 갈대로 하는데, 일본에도 과거에는 전부 초가집이었죠. 예. 그래서 집으로 하는데 이 신사의 그런 이런 지붕은 갈대로 했습니다. 즉 가야의 바로 이 영양식이죠. 그래서 이 신사의 어떤 그런 건축 양식에서부터 그 다음에 신사에서 모시는 신들까지 사실은 가야와 신라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많은 그런 일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 그 중에서 이제 이 신사에는 결국은 신을 모시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구메 쿠니타케라는 동경대 교수인데, 이분은 단순히 동경대 교수가 아니고요, 메이지 유신의 그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68년에 일본에서 시작되고 나서 일본은 이제 외국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약 한 1년 9개월을 걸쳐서 유럽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절단을 이와쿠라 토모미라는 그 장관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하는데, 그 사절단의 일환으로 유럽을 1년 9개월을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는 일본 왕실의 문서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모든 문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접한 학자였죠. 이분이 일본 고대사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일본의 전신사는 조선으로부터 왔고
조선의 신들을 모신다라는 이걸 학회에다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분은 이제 이 논문으로 인해서 동경대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세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 어떤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 주장을 계속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학자의 이제 학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은 이제 125대 일본 천황이죠. 바로 아키히토 천황이고 바로 현재 126대 천황의 직전 천황으로서 이분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01년 그때 우리 월드컵 전 2001년 12월 23일 본인의 그때 생일인데요. 그 생일 68회 생일 기자회견 때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 자신이 간무천황은 일본의 50대 천황이고요. 바로 이제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옮긴 천황입니다.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나 자신이 한국과의 핏줄의 인연을 느낀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으로 당시 일본은 팍팍 뒤집혔죠. 모든 언론이 다 통제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또 그 4년 뒤에는 2004년에 자신의 그 당숙인 그 아사카노미야라는 그 자기의 당숙을 백제 공주에 보냅니다. 그리고 무령왕의 제사를 지내게 하고요. 그 제사 지낸 그 일본의 1300년 된 그 향과 향로를 당시 공주의 오영희 시장에 기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죠. 역시 이제 그 현재 그 일본 천황가는 백제의 그런 피가 그렇게 이제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일본의 그 주된 역사서는 이제 일본 서기가 되겠고요. 최초 역사서는 이제 고사서이지만 그건 이제 신화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역사서로서 이제 인정을 정서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기에 버금가는 이제 역사서로서 신찬성시록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일본의 126대 왕족과 그다음에 귀족들의 가문을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찬성시록에 바로 그 방금 조금 전에 그 아키히토 천황이 발표한 그 무령왕의 후손 바로 이제 화씨, 이 화씨가 간무천황의 어머니라는 것이 여기에 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또 사실들은 그 교토대학의 그 이제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우에다 마사키 박사인데요. 그 이분도 이제 양심적인 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일본에서 이제 거구파의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뭐 한국이라든지 한국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학자의 양심으로 항상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분인데 그 이분이 이 신찬성시록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찬성시록은 일본에 딱 지금 3권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을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의 사학자인 홍윤기 교수가 이분을 직접 방문해서 신찬성시록에 대한 그런 그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 제가 캡처를 해서 올린 것인데요. 대원진이라는 왕족이 있는데 이분이 민다랑은 일본의 30대 천황입니다. 바로 민다랑의 후손인 백제 왕씨에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민다랑이 이제 백제 왕씨라는 것을 여기 밝힌 것이죠.
즉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진인 출자 시민 달솜 백제왕야 속 일본기 하. 즉 대원진인 그의 조상은 시호가 비다스 민달이라는 백제왕족이다. 이는 속 일본기 기록에도 부합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교토에 가면 아까 이제 제가 금각사라는 절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금각사 바로 가기 전에 이 히라노 신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히라노 신사를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갑니다만은 이 히라노 신사의 바로 그 간무천왕인 천왕의 어머니 바로 화실립 황태우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제성왕은 바로 간무천왕의 어머니인 화실립 황태우의 삼촌입니다. 예, 삼촌입니다. 그 백제성왕의 신의도 여기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신사의 기록에는 그게 다 있었는데 물론 현재는 나중에 이제 군국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그런 한국과 기록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고대 기록을 이제 발견한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우에다 마사키 교수께서 이것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본의 그 역사를 사실은 이 우리 지금은 이제 거의 40만 동포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거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역사에 또 관심을 가질 그런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동포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교토에서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 지금 그 2020년에는 사실은 한 번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근데 이제 2019년이 이제 정상적으로 3회를 실시했고 2021년에 역시 또 정상적으로 실시했는데 보시다시피 약 한 2배가 증가가 되었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한국은 정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편하게 뭐 마치 국내 여행하듯이 갔다 올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한국에 가서 대학의 의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막힘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더 관심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최악의 상황이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요. 역대 이만큼 아주 최악의 상황은 없었죠. 근데 우리 한국어는 완전 반대의 지금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와 그다음에 일반 어떤 민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교류는 굉장히 어떤 그런 반대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이곳은 이제 교토에 가면 이렇게 꼭 들리는 교토 기무덤입니다. 미미체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무덤보다는 코무덤이죠. 그런데 이제 코무덤이 이제 부르기가 그렇다 해서 이제 기무덤이다, 미미 체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위령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간 합동으로 매년 이제 위령제를 모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총유사님이고 왼쪽에 저는 이제 충문을 읽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이분은 이제 그 한국 다도협회장으로서 실제 이제 이 모임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항상 와서 기도를 드려주는 일본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항상 일본 분들이 단체에서 같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또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지만은, 또 반면에 민간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에 대한 관심, 또 이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단순히 한국어보다는 우리 이 한국 문화와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 지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한글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한국어 기관에서는 우리 동포보다는 현지 일본인들이 수강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단순히 언어보다는 이런 역사 문화의 그런 이제 전달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 교육원에서는 이 젊은 층의 어떤 그런 좀 문화 이해를 위해서 작년부터 한일 대학생 문화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결국은 우리 이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은 이제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간사이 지역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그런 혼합팀을 만들겠고요. 그 혼합팀에서 이제 하나의 문화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일 간의 비교 연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이제 그것을 연구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발표하고 또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반 주제들만 주로 주제로 삼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외로 뭐 한일 위안부 문제, 또 우리 그런 뭐 역사, 그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이 대학생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아주 과격한 어떤 그런 논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우리 한일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포럼 후에는 또 우리 한일 고대 유적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백제사입니다. 탐방을 해서 우리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많은 일본 학생들이 이제 놀라는 것은 본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런 고대 그런 한일사를 이 포럼에서 처음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포럼의 장면이고요. 그 우리 그 교토 옆에는 그 시가현이라고 있거든요. 시가현이 있고, 그 시가현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바로 이제 비와코인데요. 제가 이번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비와코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그 비와란 말이 비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호수의 모양이 비파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비와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와코는 뭐 상당히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온천으로 되어 있고 또 굉장히 그 역사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이 비와코 근처에 우리 백제사,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백제촌이 있습니다. 그 백제사와 또 석탑사 뭐 또 귀실 진자 이런 이제 신사들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과거 우리 백제촌에서 이제 그 백제인들이 만든 바로 그 역사 유적지입니다.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제가 첫 번째 화면에 띄운 백제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절이죠. 이 백제사는 사실은 일본에서 거의 한 5번째 안에 드는 초기의 대사찰입니다. 606년에 건립이 되었고 바로 석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절은 다 누구에서 건립됐냐면 성덕태자라는 그 일본의 33대 서이코 천황 당시에 실제 정치를 담당했던, 섭정을 담당했던 성덕태자에 의해서 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 백제 사람들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죠. 이 당시에 심지어 뭐 불상 하나까지도 백제에서 다 가져왔고요. 예, 모든 목재 이런 것도 목재는 이제 일본 목재를 사용했지만 기술은 전부 백제 기술자들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석탑사 이시도지라는 이 석탑사의 이 석탑은요, 바로 백제의 부의 정림사지 석탑하고 그 양식이 똑같습니다. 청수는 다르지만은 그 형식과 모양이 정림사지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석탑도 바로 이제 백제계 석탑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초기 기록에는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본의 고대사를 알기 위해서는 전부 고문서를 뒤지지 않으면 역사의 진실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절은 사실상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이 석탑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예,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전부 국보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사는 한때 성례의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대사찰이었죠. 예. 근데 이 절들은 지금 가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예. 거의 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크게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과거에 뜯어보면 백제 유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방문할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우성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정호성. 이 정호성 시인이 이 백제사에 가면 이제 이 큰 집신 문이 있거든요. 이걸 인왕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그 집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사 집신이라는 시를 써서 여기 이제 헌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호성 시인의 백제사 집신. 여기 이제 비약고 호수의 맑은 물결로 집신을 삼았네라고 이제 적혀졌는데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시죠. 그리고 이제 이 근방에 그 기실 신사라고 있는데요. 기실 신사는 사실은 이쪽 그 비약고는 우리 백제 역사와 아주 연관이 많은 곳입니다. 백제가 660년에 이제 나당연합군에서 이제 사비성을 빼앗기고 의장이 체포가 된 후에 사실은 부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당시 기실복신이라는 이 왕족에 의해서 백제 부흥군이 이제 조직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66년 그때부터 8월 이후부터 이제 나당연합군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때 그 저항군의 실제로 나당연합군의 능가할 정도로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실복신이 당시 이제 일본의 구원병을 청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구원병을 3년간에 걸쳐서 구원병을 모집하고 군선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663년 8월 달에 사실 3월 달에 이제 일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강, 당시 서해의 백강하구인데 지금의 전북 부안의 동진강 하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8월 달에 이제 4개국의 군사들이 여기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백제의 부흥군, 그리고 이제 왜군, 그 다음에 당나라의 17,000명의 170척의 수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의 또 김춘추를 중심으로 한 신라군들이 여기서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4개국이 처음으로 부딪힌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여러 결국은 균형이 여기서 깨지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 중국은 당시에 고구려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나라와 수나라는 고구려에 연전연패를 했고요. 예, 고구려가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고구려를 정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또 백제는 이 일본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그 요동성 옆에 그 요서성, 그다음에 또 산둥반도 그쪽에 또 담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백제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정말 굉장히 그 귀찮은 가시였습니다. 그런 차에 신라에서 중국에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예, 우리가 중국을 사대로 모실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중국은 사실은 신라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려에 관심이 있었죠. 고구려 어떻게 하면 접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고구려로 오는 데는 정말 몇 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고, 결국 이 여러 가지 어떤 곤량미 수송이라든지 뭐 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서 이제 계속 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신라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니까 신라 위쪽에서 올라가면 고구려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해서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신라와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먼저 이제 백제를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치면서 이때부터 이제 신라는 중국을 사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기 전까지 한 1200년간 중국을 4대국으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죠.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 왜군들은 총 한 32,000명이 이제 파병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4번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663년 8월 달에 백제는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이 백제 왕족들과 유민들 한 20만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이분은 이제 제일사학자인데요. 제일사학자인데요. 고대 역사학자입니다. 이 일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고향 땅 곰나로에 있는 조상의 묘를 언제 다시 찾을까? 이건 일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백제계의 후손들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유민들이 돌아와서 주로 거주한 곳이 바로 뭐냐면 조슈본, 지금의 야마구치 현입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현은 사실은 그 이후에 한국 정복의 그 중심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걸 정안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메이지 유신의 걸출한 학자가 나와서 실제로 메이지 유신의 그 하나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야마구치 현에 있습니다. 예, 야마구치 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도 바로 이 야마구치 출신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예. 그리고 아베 가문. 당시 그때 이제 이 백강 전투에 약 한 2만 7천 선발대로 약 한 1만 명이 먼저 오고요. 나중에 2만 7천 명이 오는데 이 선발대에는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이제 부여풍이라는 이제 백제 왕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실질적인 사령관은 이제 일본인 장군 아베 히라오가 지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베 히라오, 그 아베 수상하고 성이 같죠. 바로 이 역시 야마구치 이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김용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어떤 그런 그 백제계 후손들이 많은 후손들이 이제 고향 땅을 빼앗기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 조상의 묘를 언제 다시 찾을까? 그 처음에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리움이 쌓인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억울함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이 나중에 무시로 바뀐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계속 무시를 하죠. 특히 여기 제1 동포들, 예, 엄청난 그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 저걸 내가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집단 무의식의 변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한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 야마구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끊임없이 이 요시다 쇼이는 바로 이제 정안론의 바로 주창자였죠. 그래서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에서 실제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여기에 한국에서 초전 총독을 했던 사람들 전부 이쪽 야마구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그 1663년에 그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일본을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백제가 사실은 그 쉽게 말하면 백제가 바로 부모의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는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어요. 구다라는 일본말로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다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탈바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일본은 663년 백강전투 후에 일본 국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 국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같으면 그것은 동쪽 이외에 있는 곳에서 이 명칭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동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백제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때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웨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바로 그 백제를 점령한 신라와 중국을 정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에 절대로 굽히지 않죠. 바로 자신들의 조상의 나라를 빼앗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집단 무의식이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 당시는 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부터 중국의 황제보다 더 높은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백강전투 이후에 처음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국시를 팔갱일우로 바꿉니다. 팔갱일우는 것은 전 세계가 한 집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도 결국은 그것은 나와 같은 집안이니까 내가 정복해도 전혀 잘못된 게 없다는 뜻이죠. 즉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제국주의의 바로 이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8년에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되죠. 그 이제 메이지 유신을 결국은 계기를 만든 사람이 앞에 요시다 쇼이넨부터 해서 그뒤에 뭐 사카모토 료마라든지요. 료마가 결국은 이제 에도 막부를 굴복을 시키고 바로 이곳 교토에서 교토에서 교토에 가면 이제 리조성이 있는데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이 리조성에 여기서 그 에도 막부로부터 이제 천황에게 권력을 양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1971년에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이제 제국대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1868년부터 쭉 일본의 제국대학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은 25살 때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사립대학, 최초의 사립대학인 게이오 기축구, 지금의 이제 게이오 대학인데요. 일본 최고의 사립대학이죠. 이게 1858년에 이 후쿠자 유키치에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72년에 오쿠마 시게노부 이 총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어서 도쿄 전문학교가 설립되고 이게 와시다 대학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 제도가 바뀌게 되죠. 자, 최근에 책 중에
재미 작가인 이민진 작가에서 파친코라는 소설이 아주 지금 미국에서는 유명합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각종 그런 상들을 다 휩쓰고 있고 최근에 드라마로도 이제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드라마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일 한국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역시 아직까지 그런 조금 가난한 동네에서 어렵게 사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부유하게 사는 동포들이 있는데 그 부유하게 사는 동포들은 대부분 이런 파친코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교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제일 한국인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많은 차별과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멸시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배경은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배경 지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언어와 그 언어에 이렇게 포함된 문화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언어를 제대로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장구하게 이 교토의 역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제 해마다 이런 한국 다도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요리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문화와 한국어를 병행을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제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주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는 영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만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은 이몰전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주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로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즉 이것은 이제 국궁 수업을 통해서 영어를 지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이 국궁 전문가 당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능했었고요. 또 이것은 이제 비행기 조립 시간인데요. 비행기 조립을 통한 이제 영어 지도를 했었고 여기는 또 제주에 여기 이제 차기도라는 곳입니다. 수월봉. 그래서 이제 이 화산 지층을 통한 어떤 지질 수업을 통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이제 했었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제주 역사를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타 교과목을 이용한 그런 수업 제도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제주의 우리 영어교육센터는 모든 연수를 이런 식으로 이몰전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몰전 수업을 한다는 것이 많은 어떤 그런 장소와 재료가 필요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교실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실험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어떤 이용을 한 그런 수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역시 이제 우리가 언어 교육은 이 문화와는 별도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 사피오-워퍼 하이파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와 함께 지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역사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수업을 지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언어 이외에 다양한 교과들을 이용한 그런 이몰전식의 수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을 통해서 역시 특히 이제 제동포의 3세, 4세 이런 동포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통해서 역사 인식을 고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딱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하고요. 들이나 네. 네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예. 네. 교토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네네. 성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들을 위한 어떤 언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또 어떤 뭐 좀 전에 강연 중에도 언뜻 언급은 하셨는데 반일 감정도 꽤 있을 거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또 역사 왜곡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또 네. 그런 설명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또 일본의 어떤 정신이 있는 아이들은 또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궁금한 게 1번이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머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머전도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이 되는 학생들인 경우에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완전 베이직한 수준의 아이들과 또 상위 영어 레벨의 학습자, 상당한 영어 격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일본이 지금 현지에서 이제 한국어를 지도하는 데 있어요. 어떤 그런 현지의 여러 가지 뭐 일본 측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일본인 또 우리 교포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3세 4세들은 사실은 한국어를 거의 알지 못하고 또 일본식의 어떤 사고방식에 젖은 그런 이제 우리 교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때에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이제 쉽게 어떤 우리 역사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근본이 있는 게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희는 일본의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사이 지역은 민족 학급이라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일본 학교 내에 한국 동포들을 위한 한국 학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규생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수업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일본 학교에서 이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인 팩트,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이런 문화 수업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 문화 수업이란 것은 주로 이제 민속 학생들이니까 민속놀이 같은 것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채 만들기라든지 연을 만들어서 날리기, 또 팽이 만들어서 또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 전통 어떤 민속놀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놀이들은 굉장히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통 그런 민속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문화 수업을 많이 할 때에 전혀 어떤 일본 학생이나 우리 교포 학생들도 그 부분 없이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또 성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 역사 이런 걸 테마로 이제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태도죠. 아무리 싫고
예, 그 번역에 따라도 바로 앞에서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역사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반응을 이제 좀 확인을 합니다. 이제 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들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런데 그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름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큰 어떤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은 사실은 일본에 오기 전에는 거의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나의 어떤 역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몇 날을 밤새워서 찾아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수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곳 일본 사람들이나 교포 동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임월전에 있어서 이제 저 수준이 낮은 학생들, 그리고 아주 그 저학년 학생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임월전 할 때 가장 그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업이 계속 그런 이 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이제 원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당연히 못 하겠죠. 당연히 잘 못 하는데 이제 따라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실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을 어떻게 잡고 보여주고 잡으면서 물론 영어로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해는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또 가르쳐 주니까 자기 잘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나중엔 다 이렇게 잘 따라해요. 이 학생들은 영어가 정말 초보인 학생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 데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원이나 또 뭐 한라산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식생을 하나씩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걸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우리 저 보면 웹사이트 이런 데 보면 뭐 식물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진 찍고 자기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게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려움을 또 상쇄시켜주는, 예, 그렇게 하고 이런 조립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그렇게 이제 저학년일수록 결국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조립들은 사실은 그 많은 어떤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또 질문도 해야 되고 또 잘 안 될 때는 또 다시 또 지도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결국은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임 선생님이 이제 뭐 또 뭐 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머핀이라든지 이런 또 요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요리를 이제 계속 같이 했거든요. 할 때에도 오히려 재미있어 하지 그거를 어렵다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어떤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성취감을 이제 많이 느끼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임월전이 꼭 그렇게 수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구나. 물론 이제 이게 영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수준 높게 합니다. 그때는 뭐 영어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직접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직접 발표하게 하고 아주 이제 그때는 정말 이렇게 단순한 수업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실습을 하는 쪽으로 이제 고의 난이도로 높여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 저학년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또 익히고 이런 과정들 또 연날리기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 연 만들고 할 때 그때 이제 영어로 된 지시문과
또 만들 때 어떤 그런 대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 놀러 노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 수업 그 내용들을 적절히 좀 조정해서 하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저는 네. 초등교사 강은하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교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청수사나 금각사를 이제 보면서 네, 그냥 네, 관광객 모드로 그냥 보고만 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그 백제인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네, 또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네, 네, 작년에 파친코를 읽었었는데 그게 그냥 예전의 이야기 소설처럼 그냥 예전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의 어려움이 일본에서 교육을 할 때는 좀 굉장히 예민하고 많을 것이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저희는 사실 그 교과서, 초등 교과서 위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 네,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없는데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작년에 4학년 할 때는 교과서 위주로 또 지문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2학년을 맡게 돼서 우리 이제 좀 어린 아이들이라서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질 텐데 또 수준도 다르고 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를 활용한 또 이렇게 조작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팀장님 다른 네네. 질의사항이 혹시 없어요? 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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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유치원 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질문하실까 싶어서 저 조용히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질문 사항 없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면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네, 네. 네, 예, 원장님 바쁘신데 우선 저희 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교토한국교육원의 원장님이신 이용훈 원장님은 그 선생님 아까 그 우리 박경덕 팀장님께서 소개 잠시 해주셨는데 이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뭐 이런 전문성은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국가에서 한국 교육 원장님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일본 교토의 한국 교육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어 이머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도 우선 그 영어 교육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인 지금 것으로 교장 선생님 저는 질문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질문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원장님이 한글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그 교토에 있는 한글 학교 내에서 이제 관리하시고 계시는 한글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인지 아니면은 일본인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채용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자율연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율연수를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하시는지 그리고 그 연수 이후에 만족도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처음에는 자율연수를 주셨을 때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더 이상 말 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나면은 저희 일본이나 싱가포르하고도 조금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기회나 정점이 생긴다면 또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우선 이제 이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제일 동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이제 또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그 한글학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제가 전에 중앙아시아와는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쪽에는 현지인이 한국인 선생님이 많았는데 오히려 현지인이 그쪽 고려인들보다 한국을 더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100% 한국인입니다. 그 이제 뭐 한글 학교든 채택 학교든 뭐 교육원이든 문화원이든 그리고 이제 한글 학교는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민단 민단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각 그 시의 민단에는 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만 해도 교토 민단 본부가 있고 그 지부가 한 1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지부에서 이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다 한글 학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어를 가르친 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 그 동포인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제 계시는 우리 이제 순수 한국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한국 선생님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그 두 번째 자율연수. 자율연수.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 생각이보다는 이전에 원장님이 이제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은 강사 연수에 이게 거의 보면 이제 교수법 위주로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티칭 메소드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모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막 크게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뭐 한 며칠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그렇게 할 수 없고 해도 하루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선생님 혼자 그 개인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그 아이디어를 그걸 모아서 그거를 다 공유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런 자체 강사 연수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 연수회가 저희들은 잘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 연수회는 꼭 같이 전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달 그 둘째 주 수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많이 이걸 기다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전 보통 한 2~3시간 정도 하거든요. 오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수업에 관한 이야기, 또 교실에 관한 이야기, 또 뭐 학교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2시대가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딱 고정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시간에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 자체 연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저희가 또 채택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능력시험도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 일본 학교들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능력시험이 한번 시행을 할 때 많을 때는 700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웬만한 공간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현지 고등학교에 도움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시설들을 제공받으면서 이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래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약 싱가포르 국제학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면 아마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만약 학교에서 또 교토에 방문한다면 제가 또 기꺼이 또 여러 가지 또 안내를 또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것은 차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코로나가 나중에 풀리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돼서 더 네,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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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그런 받지 줄 알았어요. 않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선생님 계시면은 뭐 안 계시죠? 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용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다음에 또 언제든 또 교도 궁금한 사항에 연락을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제 명함도 같이 팀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명함을 전달받으면은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일정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